일단은 지금 당장으로는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돈이 더 많이 몰리는 시장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죠? 네, 요럴 때는 그래도 조금 작은 기업들로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11만 5천 원에 분명히 스타트를 끊었다고 하는 에코프로도 오늘 7.8%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이야 이제 엄청 커졌지만 요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큰 기업은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 4배씩 가버리니까 이제 이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 전만 하려도 그건 아니었거든요. 요런 기업들을 잡아서 지금은 일단은 내 포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올 때는 뭐 대형주를 더 많이 섞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를 좀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제가 010-8838-7999번으로 문자 주시면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요즘 뭐 워낙에 우리가 중소형주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뭐 반도체 뭐 부품이나 이런 장비 쪽이나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몸통을 한번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반도체 얘기하면은 뭐 반도체 뭐 업사이클이 뭐 어쩌고 뭐 다운 사이클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사이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이랑 과연 과거랑 어떻게 됐는지 좀 비교를 해보고요.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물려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또 관심이 있던 분들이면 도움이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202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2021년 12월 한 1년 반 정도 된 기사네요, 그죠? 요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21년에 뭐 막 공급망 차질 이슈 뭐 이래가지고 그때 원자재가 부족하다 해서 원자재 쇼티지가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뭐 공급망 차질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공급망 차질을 이어가다가 이제 22년에 공급망 차질이 좀 완화된다라는 느낌에다가 이제 업황이 좀 안정화가 될까 싶었을 때 이제 22년 2월이죠. 작년에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졌었죠, 그죠?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만 봐도 딱 보입니다, 그죠? 이게 조금 꺾이나 싶었던 유가인데 사실 요 언저리에서 꺾이나 싶다가 이제 전쟁 터지고 뭐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유가가 요때만 해도 뭐 60 몇 불, 뭐 70불 가까이 뭐 요 정도까지 많이 꺾였다가 튀어 올라서 막 130불까지 가버렸으니까, 사실 뭐 코로나 대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막 시중에 막 돈이 막 많이 풀려 있던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까지 막 올라 버리니까 물가 상승이 뭐 대단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나 주가를 좀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제 파란색 선이고요, 주가가 회색 선입니다. 이때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22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파란 선을 보면 뭐 5조 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5조를 넘기진 못해도 뭔가 한 2조 5천억 선은 또 깨지 않는, 이렇게 이제 선방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익과 달리 해서. 그래서 계속 이 주가는 쭉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뭐 전방 산업이 뭐 수요가 둔화된다, 또 뭐 재고가 쌓인다 이래가지고 반도체 업계도 이제 재고가 많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의 재고가 10달치가 쌓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부터 이제 수요 둔화, 그리고 뭐 재고가 쌓인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재고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어요. 일단 코로나라는 게 사실 거의 뭐 전례 없는 사태였고, 그죠? 이런 사태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통과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그죠? 그런 상황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막 늘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때 뭐 스마트폰의 출하량을 보면 그 당시에 반짝하고 늘었던 게 보입니다, 그죠? 똑같은 게 데스크탑, 우리 컴퓨터 데스크탑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쓰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확 늘었습니다. 그죠? 이때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 많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화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재택근무하면서 뭐 이런 데스크탑도 많이 팔렸다. 노트북도 그랬어요. 노트북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반짝하고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뭐 랩탑이죠. 그죠? 요런 게 이제 막 다 이제 IT 세트라고 하는 여기 잘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뭐 전 분기 대비 막 팍팍 늘었거든요. 서버도 비슷했어요. 그때 뭐 여러분들 뭐 지금 보시는 유튜브라든지 구글의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게 뭐 다운됐다 뭐 아니면 뭐 화질이 나쁘게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서버도 빨리 확충을 했어야 돼요.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고 맨날 인터넷이나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서버가 이제 감당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서버를 확충해야 되니까 이거 역시나 수요가 늘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물가가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물가 때문에 급격하게 긴축 정책이 이어집니다. 그죠? 그럼 긴축 정책이 확 나오면서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됐고 코로나 시절에 아주 급격하게 올랐던 수요는 급격하게 수요 둔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막 늘 때 공급을 빵빵빵 했는데 수요 둔화가 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뚝 떨어지니까 공급이 남는 거죠. 그죠? 이게 재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이클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수요 둔화,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진 둔화에 따른 기존에 있었던 공급이 멈추질 못했기 때문에 재고 과잉이다. 그래서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과잉 상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린 이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반대로 수요를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수요가 확대되면서 재고가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수요 둔화 때문에 재고가 쌓였으면 수요를 확대시키면서 재고가 감소되는 게 일어나야 그래야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주가에도.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뭐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뭐 코로나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긴축 경기도나 이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경기를 되게 많이 탑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에 반도체를 쓰는 건 기업도 쓰지만 뭐 PC, 컴퓨터, 뭐 모바일, 핸드폰, 그죠? 우리가 쓰는 물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갑이 비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 경기 둔화, 침체 국면의 이런 사이클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과거의 경제가 정말 엉망이었던 시대는 막 2000년 초반, 뭐 코로나 시절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2008년, 9년, 뭐 11년, 12년, 뭐 15년, 16년, 18년, 19년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끔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것 중에서 꽤 있지만 경제가 좀 임팩트 있게 안 좋았을 때가 2008년, 9년, 뭐 18년, 19년 요때거든요. 2008년, 9년 하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프라임 몰기지 때고 2018년, 19년 요럴 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때를 보면서 그때의 업황과 주가 흐름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지수를 그때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저기 이제 리먼 파산 사태 때를 보면은 요때죠, 그죠? 2008년 뭐 이럴 때입니다, 그죠? 리먼의 파산 신청 때요. 근데 이제 2008년 9월에 금융 위기랑 같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박살이 납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34.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34.5 참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볼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됐었어요. 근데 이때 전체 반도체 수요의 40%를 차지하던 게 뭐냐면 이때 반도체의 40%를 차지하던 게 바로 PC입니다. 근데 이때 이 PC의 수요가 작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연히 안 좋았죠, 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주가 추이를 그때를 보면 2008년, 2009년에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보면 2008년 일단 11월 달까지는 안 좋습니다. 안 좋다가 2009년 말까지 주가가 쫙 올라가요. 이게 뭐 거의 한 3배 뜁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요와 공급 측면을 보면 수요는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바로 공급이었는데 이제 수요는 요때 살아난 거고 공급이 이때 어떻게 됐냐면 여기 적혀 있죠, 그죠? 1차 치킨 게임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 이 산업이 치킨 게임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저때 생산 업체들이 그때 어땠냐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쟤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 견디지 못할 때까지 나는 내가 적자를 봐도 좋으니까 그냥 나는 후려친다. 후려쳐서 팔고 네가 망하면 그때 내가 이 점유율을 다 먹으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뭐 감산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때만 하더라도 막 자발적으로 공급 축소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때려서 공급하고 가격 떨어지는 거 몰라. 떨어져도 그냥 너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경쟁력이 딸린 업체들이 적자폭이 막 커지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이 막 파산을 뭐 키몬다 파산 이런 것처럼 여러 업체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파산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수요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수요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저절로 축소될 거 아니에요. 얘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업황이 저절로 개선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그림의 파란 선이 이제 영업이익인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의 적자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보여. 영업이익이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뛰었죠, 그죠? 그럼 2018년, 19년에는 어땠을지를 ISM 제조업 지수를 다시 보게 되면 2018년까지는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를 뒤로 하고 또 경제가 다시 막 살아나는 요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때를 보면 막 이제 살아나는 막 그런 때였어요. ISM 제조업 지수만 보더라도 뭐 이게 기준선이 50인데 요걸 넘어가지고 쫙 치고 올랐죠, 그죠? 막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터진 거예요. 2018년 3월이었고요. 이때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뭐 이제 화웨이 뭐 제재하고 중국은 또 뭐 히토류 수출 제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붙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열이 받는 거죠, 그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 요즘도 뭐 대만을 먹네 마네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데 미국의 국방부에서 대만을 국가로 명시를 해버리니까 중국이 또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막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막 이러면서 이때 ISM 제조업 지수가 또 작살이 납니다, 그죠? 50 밑으로 그냥 아예 곤두박질을 쳤죠, 그죠? 이게 이제 2019년 5월에 나온 기사인데 IMF가 이제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계속 되니까 이게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증시가 역시 엉망이니까 너네 제발 그만 좀 싸워라 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맨날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진짜 매일같이 막 서로 되게 무서운 얘기를 왔다 갔다 하던 시기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황도 되게 견조했었기 때문에 2018년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괜찮았고 이 당시에 특히 서버 수요가 세가지고 2018년 3분기까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때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에요. 이 보시면 2018년 이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2018년 한 3분기까지는 기가 막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직전까지는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 2018년 3분기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조를 돌파를 합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중 분쟁 같은 거 터지고 모르면서 2018년 4분기부터 경기가 확 둔화가 되고 반도체 업황이 완전 다운 사이클로 진입을 한 겁니다. 이 전에만 하더라도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되다가 이 뒤에 완전 착살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사실 이런 건 있었어요. 2017년 뭐 4분기부터 뭐 PC 모바일 수요가 둔화된다 이래도 그때 데이터 센터 쪽으로 서버 수요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근데 또 미국이 이제 뭐 화웨이 제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업황이 이제 확 나빠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서버를 이제 이미 한 번 또 투자를 늘릴 만큼 이제 슈퍼 사이클 때 그랬거든요. 늘릴 만큼 늘려놓으니까 서버 하는 고객사들도 투자를 좀 줄일 때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화웨이 제재까지 터지니까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죠. 갑자기 안 좋아질 때 19년 1분기에 마이크론이 이 투자 축소 뭐 감산 요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쟤네가 저렇게 됐으니까 잘 됐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어쨌든 줄어들 거고 이 반도체 가격 어느 정도 잡아주겠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2018년 19년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2019년 1월 이후에 마이크론 감산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중 분쟁이 해결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반도체만이 아니라 그냥 코스피 지수를 보면 2018년부터 19년까지 그냥 내리막을 꽂았습니다. 금융시장 자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뭐 회복이 되니 마니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때는 뭐 작용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이때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이 막 붙었어요. 그리고 2019년 10월 11일 날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면서 부분적인 합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19년 11월 달이에요. 요때 이제 부분적인 합의를 하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얼추 화해를 합니다. 얼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얼추 휴전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으르렁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가 다시 상승 국면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증시도 좀 나아지는가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걸 맞은 거죠. 코로나를 맞은 건데 어쨌든 간 괜찮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업체들의 이런 주가 회복의 어떤 뭐 트리거라는 건 되게 명확한 편입니다. 일단은 반도체의 공급이랑 수요가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우호적인 경기가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침체 국면에서는 결국 반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경기가 뒷받침이 되면 반도체 업황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이제 살아난다 싶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 최근 은행들이 이제 위기가 터지면서 뭐 금리 동결, 뭐 아니면은 뭐 올해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경기가 지금보단 나아지겠죠, 그죠? 얼마나 좋아지겠다, 얼마나 빨리 좋아지겠다 안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낫겠죠, 그죠? 그럼 경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 되겠거든요, 그죠? 지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근데 최근에 뭐 해요? 공급을 감산한다는 기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을 좀 줄여가지고 가격을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재고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막 재고 엄청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재고가 처리가 되려면 이게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죠? 이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뭐 메모리 가격 지금 뭐 현물가를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무슨 뭐 강하게 재고가 막 소진된다 이런 유인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고를 빠르게 떨어내려면 고객들이 와서 사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메모리 가격이 바닥이면서 지금 바닥인 것 같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게 이제 야 반등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돌고 반등이 시작돼야 그래야 강하게 재고를 떨굴 수 있는 구매 유인이 발생이 될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디램 가격이 엄청 싸긴 하거든요. 이제 뭐 과거의 어떤 뭐 다운 사이클이라 하는 것들 있죠, 그죠? 이 다운 사이클의 뭐 최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겨울인 겨울인데 엄청 추운 겨울은 맞아요. 근데 이 겨울에 완전 끄트머리가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 완전 끄트머리에 왔으면 뭐 봄이 곧 오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PBR 밴드도 좀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PBR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의 역사적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기사나 매체에 나오는 얘기들 따라 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재고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 관련된 건 뭐 디램 익스체인지네 이런 데 가보면 뭐 몇 월에 메모리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매달 업데이트가 될 거. 이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추이를 잘 같이 따라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야 근데 요즘 SK하이닉스 올해 실적 전망치 보니까 올해 내내 적자라는데,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2008년 9년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때도 얘네는 적자였습니다, 사실. 적자였는데 적자가 이 영업이익이 뚫고 가는 요 기간 있죠. 요 기간 내에 주가는 오릅니다. 바닥을 찍고 나면. 그러니까 결국엔 업황이 좋아질 땐 적자도 물론 아니면 좋지만 적자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적자가 완전히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올해 요것처럼 적자가 지금 보면 계속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분기가 지날수록. 오늘 얘기를 미루어 볼 때 올해 뭐 반도체 업황은 개선이 될 거고 다운 사이클에서도 뭐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반등의 시작이라는 건 결국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시작점일 거다. 반등이 나오면 그때 재고가 확 털리는 모습이 보일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만드는 생산업체들의 가격은 결국은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것보다는 한 6개월 정도는 선행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잘 따라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또 요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커다란 반도체 업체들의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게 그거니까 그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는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돈이 더 많이 몰리는 시장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죠? 네, 요럴 때는 그래도 조금 작은 기업들로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뭐 이런 큰 기업들은 또 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11만 5천 원에 분명히 스타트를 끊었다고 하는 에코프로도 오늘 7.8%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이야 이제 엄청 커졌지만 요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큰 기업은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 4배씩 가버리니까 이제 이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 전만 하려도 그건 아니었거든요. 요런 기업들을 잡아서 지금은 일단은 내 포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올 때는 뭐 대형주를 더 많이 섞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를 좀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제가 010-8838-7999번으로 문자 주시면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